연 0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통장에 잔고가 비어있다는 의미를 넘어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여오는 거대한 공포의 시작을 알리는 경고음과 같습니다. 새해에는 조금이라도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 믿었던 수많은 분의 기대는 차가운 겨울바람과 함께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정부가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연말부터 온갖 대책을 쏟아내고 물량 공세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한 상황입니다. 외환 당국이 직접 구두 개입에 나서며 환율을 억누르려 애쓰고 있지만 원화 가치는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다시금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며칠 연속으로 환율이 상승했다는 뉴스 헤드라인보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제 1,400원대 환율이 우리의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린 뉴노멀 시대라는 점입니다. 조금만 참고 버티면 다시 예전처럼 환율이 내려갈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계신 분들에게 저는 오늘 아주 냉정하고 뼈아픈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략이 없는 막연한 희망은 결코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지 못하며 지금 망설이는 순간에도 여러분 주머니 속 원화 가치는 실시간으로 증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해외여행을 갈 때 환전 비용이 조금 더 비싸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배에 구조적 균열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단순한 경제 브리핑을 넘어 왜 정부의 강력한 처방약이 시장에서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지 그 내막을 파헤칩니다. 똑똑한 자산가들이 왜 금리 인하 국면에서도 기를 쓰며 달러를 사모으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대만보다 가난해졌는지 그 이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준비되지 않은 누군가에게는 거대한 공포가 되겠지만 깨어있는 분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의 시그널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시장 개입이라는 최후의 보루를 선택했다는 것은 사실상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이미 테이블 위에 다 꺼내놓았다는 뜻과 같습니다. 작년 연말 외환 당국이 달러 보따리를 풀며 환율을 억지로 눌렀을 때만 해도 시장은 잠시 숨을 고르며 안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환율이 일시적으로 50원 가까이 급락하자 많은 이들은 이제야 정부의 약발이 먹히기 시작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것은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의 환율은 마치 손으로 꾹 누르고 있을 때만 잠잠하다가 손을 떼는 순간 무서운 속도로 튀어오르는 거대한 용수철과 같은 형국입니다. 불과 며칠 만에 보란듯이 1,460원 선을 다시 돌파한 것은 단순히 투기 세력의 일시적인 장난질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엄중한 상황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가 가진 실탄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원화 약세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기 어렵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구조적 수요가 견고하다고 완곡하게 표현하지만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시장에서 자본이 탈출하는 거대한 행렬입니다. 당장 수입 결제 대금을 치러야 하는 기업들은 환율이 내일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에 오늘 미리 달러를 사재기하며 1차적인 수요를 만듭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이른바 서학개미라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국장에 대한 실망감을 뒤로하고 다시 미국 주식시장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 같은 혁신 기업의 주식을 사기 위해 원화를 팔고 달러로 바꾸는 행렬이 멈추지 않으니 환율이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나 애국심의 호소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자본은 철저하게 이익을 쫓아 움직이는 냉정한 생물이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과거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나 목격했던 1,400원이라는 숫자를 이제는 매일 아침 뉴스에서 숨쉬듯 당연하게 마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우려하는 지점은 바로 공포의 일상화이며 1,400원대가 지지선이 되어 고착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시장 전체를 서서히 잠식하고 있습니다. 1,460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외환 지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인 펀더멘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냉혹한 성적표입니다. 정부가 대물 쌓아 물길을 막으려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이미 거대한 자본의 물줄기는 다른 곳을 향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버린 형국과 같습니다. 돈의 흐름을 보려면 금리를 보라는 자본시장의 격언이 있지만 지금 외환시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기이한 현상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은행이 이자를 적게 주면 돈이 빠져나가야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은 달러 예금 금리를 작년보다 0.7% 이상 대폭 낮췄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제발 달러를 그만 가져오라고 문을 걸어 잠그는 셈이지만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달러 예금은 무려 1조 원 넘게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는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면서까지 달러를 쥐고 있겠다는 것은 이제 사람들의 목적이 단순한 이자, 수익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시사합니다. 그들은 지금 자산을 지키기 위해 비싼 보험료를 내는 심정으로 달러를 모으고 있으며 원화를 들고 있다가 벼락거지가 되는 상황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예금 금리 1%의 차이보다 환율이 5%에서 10% 상승했을 때 얻는 환차익이 훨씬 크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은행들이 달러 예금 금리를 내리는 속사정도 복잡한데 이는 단순히 이익을 챙기려는 목적이 아니라 은행의 건전성 지표를 관리하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달러 예금이 너무 많이 쌓이면 회계상 위험, 가중자산으로 분류되어 은행의 건전성 비율이 나빠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라는 장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은행의 이러한 거부 시그널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으며 오히려 달러의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사람들의 불안 심리는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달러 쏠림 현상은 우리 경제 체제에 대한 일종의 불신임 투표이며 내 돈을 지키기엔 원화보다 달러가 안전하다는 믿음의 산물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저지선이 깨지지 않는 한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거대한 자본의 이동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비극의 핵심입니다. 배가 거세게 흔들릴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튼튼한 기둥을 찾아 매달리기 마련이며 지금 우리 경제에서 그 기둥은 안타깝게도 원화가 아닙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우리 경제에 대한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게 된 것인지 그 이면에 숨겨진 더 근본적이고 뼈아픈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환율 변동성 뒤에 숨어있는 가장 잔인한 진실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서서히 가난해지고 있다는 지표상의 경고등이 켜졌다는 사실입니다. 2024년 36,000달러 수준이었던 1인당 국내 총생산 수치가 2025년에는 오히려 뒷걸음질 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여 국민이 더 부유해져야 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환율이 올랐으니 달러로 환산한 수치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계산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 있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옆 나라 대만과의 격차에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한 수 아래라고 생각했던 대만의 경제력이 이제는 우리를 완전히 추월하여 저 멀리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이미 우리를 넘어섰으며 2026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4만 달러 시대를 돌파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 나라의 승패를 갈랐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국가적 역량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변화의 흐름을 읽는 타이밍에 있다고 봅니다. 대만은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인공지능과 시스템 반도체라는 미래 먹거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시대의 파도를 완벽하게 타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거인 TSMC를 필두로 미국 중심의 인공지능 공급망 체계에 가장 깊숙하고 핵심적인 파트너로 자리를 잡았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반면 우리는 분산 투자의 격언을 지키려다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 처했으며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중국의 거센 추격에 발목을 잡히고 말았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주도권을 대만에게 내어준 채 우리가 자랑하던 반도체 강국의 위상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과거 다른 나라의 자원 의존도를 비웃던 시절이 있었지만 반도체 하나에 국가 운명을 걸고 있는 지금의 우리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인 경기 부진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뼈아픈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의 전초 현상인 저성장과 통화가치 하락의 악순환이 이제 대한민국 경제의 문턱까지 차오른 공포스러운 상황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잠재 성장률이 가장 빠르게 추락하는 나라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은 우리 경제의 엔진이 급격히 식어가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던 제조업의 경쟁력은 과거의 영광이 되어가고 있으며
그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성장 동력은 아직 제대로 시동조차 걸지 못했습니다. 결국 환율 1460원이라는 숫자는 외환시장의 단순한 발작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체력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알리는 냉혹한 성적표입니다. 기초 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이며 시장은 이미 우리 경제의 민낯을 가감없이 들여다보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제가 이토록 어렵고 성장이 멈췄다면 중앙은행이 나서서 돈을 풀고 경기를 부양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문이 들겠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현재 그 어떠한 카드도 섣불리 꺼내 들 수 없는 손발이 묶인 상태이며 진퇴양난의 깊은 맵에 빠져 고심만 거듭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환율이 미친 듯이 치솟을 때 중앙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금리 인상이지만 우리에게는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왜 금리를 올리지 못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우리 경제의 거대한 시한폭탄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과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건설사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무리하게 벌려놓은 사업장들이 고금리 직격탄을 맞은 생존의 현장입니다. 여기서 만약 환율을 잡겠다고 금리를 더 올려버리면 버티던 건설사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영끌족들은 이자 폭탄을 견디지 못해 파산할 것입니다. 결국 빈대를 잡으려다 초과 삼간을 다 태울 수 있다는 공포가 한국은행의 결단력을 마비시키고 정책적 유연성을 완전히 앗아간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리는 선택은 어떨까 생각해보지만 그것은 환율 폭등이라는 더 무서운 괴물을 불러오는 일입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벌어진 상태에서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는 1,500원이나 1,600원까지 환율이 수직 상승하는 대재앙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수입 물가가 폭등하여 서민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한국 시장을 떠나는 뱅크런 사태가 올 것입니다. 결국 한국은행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식물 상태의 딜레마에 빠졌으며 시장은 이러한 당국의 무기력함을 이미 귀신같이 눈치채고 있습니다. 한국 당국이 환율을 방어할 실질적인 여력이 없다는 시그널이 읽히는 순간 우리 시장은 전 세계 투기 세력들의 손쉬운 먹잇감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잠재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의 풍과 수도권 집값만 기형적으로 오르는 기괴한 경제 구조 속에 환율 쇼크까지 겹친 삼중고의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부의 정책이나 반도체 하나만 믿고 기다리기에는 파도가 너무나 높고 험난하다는 냉혹한 현실을 겸허하게 인정해야만 합니다. 거대한 항공모함 같았던 반도체 산업이 휘청이고 통화 정책이라는 방패마저 뚫린 지금 시장의 눈은 민첩하게 움직이는 새로운 생존자들을 향합니다. 절망적인 지표들 속에서도 뜻밖의 희망은 최첨단 반도체 공장이 아닌 우리의 식탁과 화장대 위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싹트고 있습니다. 우울한 경제 지표들 이면에서 아주 의외의 분야들이 돈의 흐름을 바꾸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전 세계를 사로잡은 K푸드의 열풍이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이 잠시 멈칫하는 사이에도 쉼없이 돌아가는 라면 공장들의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15억 달러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고작 라면 한 봉지라고 가볍게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며 이것은 침체된 수출 전선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한 효자 품목입니다. 자본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삼성전자가 오만전자의 굴욕을 맛보며 주주들의 속을 태울 때 식품 대장주들의 주가는 수직 상승했습니다. 영리한 자금들은 이미 반도체 사이클이 꺾일 때 환율 효과를 톡톡히 누리며 글로벌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기업이 어디인지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라면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23%에 달하며 이는 산술적으로 3년마다 시장 규모가 2배씩 커진다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고 호기심에 먹어보던 외국인들이 이제는 한국의 매운맛에 중독되어 월마트에서 박스째 구매하는 문화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라면이 아무리 잘 팔린다고 해도 반도체가 벌어들이던 막대한 달러를 온전히 대체하기에는 그 체급이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라면은 우리 경제의 훌륭한 반찬이 될 수는 있어도 국가 경제라는 밥상을 통째로 책임질 메인 요리가 되기에는
산업적 규모 면에서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현상에서 무엇을 읽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제조업 하드웨어의 시대가 저물고 소프트 파워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문화적 힘만으로는 배가 부를 수 없지만 이 강력한 소프트 파워에 우리가 원래 잘하던 기술력을 접목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먹는 것에서 바르는 것으로 시선을 조금만 돌려보면 진짜 메인 요리가 될 잠재력을 가진 기술과 문화의 결합체인 K-뷰티테크를 발견하게 됩니다. K-뷰티라고 하면 아직도 명동거리에서 마스크팩을 묶음으로 팔던 과거의 장면을 떠올리시겠지만 지금의 모습은 그때와는 차원이 다르게 진화했습니다. 글로벌 자본이 주목하는 현재의 K-뷰티는 단순한 화학 제품이나 화장품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결합한 첨단 기술 산업의 영역에 있습니다. 최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에서도 한국의 뷰티 기술은 화려한 정보통신 기술의 전장 속에서 당당히 주인공의 자리를 꿰찼습니다. 이제는 화장품을 단순히 얼굴에 바르는 시대를 넘어 인공지능이 피부 상태를 1초 만에 스캔하여 최적의 성분을 즉석에서 배합해주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개인의 피부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자리에서 맞춤형 화장품을 제조해주는 로봇과 즉석에서 피부에 타투를 그려주는 프린터까지 등장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4위 화장품 수출국이라는 타이틀에 우리가 원래 잘하던 정보통신 기술과 반도체 기술을 섞어버린 것이 바로 K-뷰티테크의 정체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기업들은 집에서 전문적인 피부과 시술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뷰티 디바이스를 출시하며 미국과 일본 시장을 무섭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비싼 돈과 시간을 들여 병원에 가지 않아도 한국 특유의 까다로운 미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관리를 집에서 할 수 있다는 점이 글로벌 소비자를 사로잡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쓰고 버리는 소비재가 아니라 기계를 한 번 사면 전용 화장품을 계속 구매하게 만드는 강력한 고객 락인 효과를 가진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과거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거대 공룡 기업들이 주춤하는 사이에 민첩한 인디 브랜드들이 아마존 유통망을 타고 틈새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들은 인공지능 마케팅을 통해 실시간으로 변하는 트렌드에 대응하며 매출 수천억 원대의 퀀텀 점프를 기록하고 이제는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하며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면 뷰티테크는 이제 대한민국 산업을 화려하게 꽃피울 새로운 중심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조 역량이 강하고 데이터를 다룰 줄 알며 전 세계 트렌드까지 주도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만이 반도체라는 강력한 외바퀴로 버티고 있다면 우리는 뷰티테크라는 새로운 바퀴를 달아 포스트 반도체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규모 면에서 반도체를 따라가기엔 갈 길이 멀지만 성장 속도와 이익률만 놓고 본다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뜨겁고 유망한 섹터임이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460원이라는 환율 뒤에 숨겨진 대한민국 경제의 차가운 민낯과 구조적인 한계들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결론을 정리하자면 환율 상승은 단순히 달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경제 체력이 대만에 밀릴 정도로 약해졌다는 시장의 냉혹한 판정입니다. 부동산 부채라는 무거운 족쇄 때문에 중앙은행조차 금리라는 강력한 무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가장 아픈 진실입니다. 하지만 거대한 어둠이 깔릴 때 비로소 작은 빛이 더 선명하게 보이듯 반도체라는 큰 엔진 틈새에서 새로운 생존의 엔진들이 돌고 있습니다. K푸드와 K-뷰티테크라는 작지만 날렵한 엔진들은 위기 속에서도 달러를 쓸어 담으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투자 인사이트를 주는데 과거처럼 무조건 1등 주식에만 묻어두는 안일한 방식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변화된 환경에 맞춰 자산 포트폴리오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어 기제를 반드시 마련해야만 합니다. 첫째로, 원화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을 거두고 자산의 일정 부분을 달러로 보유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보험입니다. 환율이 떨어질까봐 걱정되시겠지만 달러를 보유함으로써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구매력 저하를 방어하는 해지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둘째로, 내수 시장에만 머물며
원화만 버는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달러를 벌어오는 수출 주도형 혁신 기업에 주목하십시오. 환율 상승이 오히려 실적에 날개를 달아주는 삼양식품이나 APR 같은 기업들은 거친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나아가는 튼튼한 배와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위기는 항상 거대한 자금의 흐름이 바뀌는 길목에 있었으며 그 길목을 먼저 읽고 기다리는 사람만이 기회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거대한 구조조정의 터널을 지나고 있으며 이 터널 끝에 비상할지 장기 침체에 빠질지는 우리의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변화를 거부하고 가만히 멈춰서 있는 사람에게 시장은 더 이상 친절한 미소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분석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거친 경제의 바다에서 길을 찾는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환율은 매일 변하는 숫자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 숫자를 해석하는 여러분의 통찰력은 1년 뒤 계좌의 앞자리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깨어있는 투자자가 되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길 응원합니다.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와 생존 전략에 대한 저의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 영상에서 언급된 수치나 특정 기업들은 투자를 위한 참고 자료일 뿐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날카로운 분석과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건강하고 풍요로운 하루 보내십시오.